안녕하세요. 연력학 2 제10장 기체 혼합물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 공기와 수증기의 혼합물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질량보존식과 그 다음에 제1법칙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을 할 때는 우리가 공기와 수증기에 대해서 별도로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습공기에서는 공기와 수증기의 혼합물인 습공기에서는 공기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그렇게 해놨죠. 하지만 수증기는 일부분이 물로 변했다가 또는 물에서 수증기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기와 수증기를 별도로 우리가 분리해서 질량보존식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연력학 제1법칙은 혼합물의 엔탈피는 개별 구성 성분의 기체, 다시 말해서 수증기도 이때는 이상기체로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래서 공기와 수증기를 별개의 기체로 생각하고 그 구성 성분의 엔탈피를 따로 계산해서 더해준다. 그것이 혼합물의 엔탈피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깁스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공기 같은 경우에는 습공기에서 이제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열 교환기를 우리가 정상 상태로 지나갈 때 어떤 가정을 했냐고 그러면 정상 상태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항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은 없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오는 혼합물의 엔탈피 합은 출구에서 나가는 엔탈피의 합과 같다라는 이러한 연력학 제1법칙의 SSSF 정상 상태의 수식을 적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단열 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Adiabatic Saturation Process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혼합물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했죠.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을 일부분 증발시켜서 100% 포화된 상태로 나가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천천히 여기 이제 스테디 상태, 정상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여기 증발되는 것만큼 이 물을 아주 조금씩 증가시켜줘서 우리가 그 습도를 100%로 높여주는 상대 습도를 100%로 처리해주는 이런 과정. 이걸 우리가 단열 포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로 우리가 에어컨의 냉각 코일을 지나는 그런 습공기와 그 다음에 단열 포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습공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차트를 우리가 구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습공기 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습공기의 과정을 우리가 습공기 선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건구 온도와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면은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놓은 걸 이게 건구 온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습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는 이제 그 온도계의 이 끝부분, 요 센서 부분을, 순주 부분을 이렇게 그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물에 담겨져 있는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놔서 이렇게 물이 흡수돼서 이 젖은 수건이 이 이제 온도계를 감싸고 있는 이런 상태, 이걸 이제 습구 온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를 지나는 그런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 그거를 우리가 이제
건고 온도계와 습도 온도계를 측정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해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습구 습도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고 온도계와 습도 온도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습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처음에 건고 온도계와 습도 온도계를 이렇게 딱 측정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습도 온도계를 덮고 있는 그런 젖은 헝겊의 습도가 공기의 습도보다 높겠죠.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습도 특정 습도에서 어느 여기 이제 슈퍼히티드 상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화 상태가 아닌 그러한 기체가 습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포화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어떤 점이 되겠죠. 우리 습도의 수증기의 압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물이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물이 많이 공급되니까 이게 갑자기 초기에는 요 습도 온도계 여기에서의 습도가 여기 있는 공기 중의 습도보다 갑자기 높아졌죠. 그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흘러가듯이 이제 평형을 이루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습도의 불규정으로 인해서 이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여기에서 습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습도가 높아진 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습도가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분산을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겠죠. 그래서 증발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최종적으로는 계속 불균형 상태에 있던 것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일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이동해 가면서 이 밑에 있는 물이 계속 공급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물은 그냥 수증기로 변화하냐? 그렇지 않죠. 물은 수증기로 변화할 때 열을 필요로 하죠. 열을 필요로 하니까 이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겠죠. 이 습구 온도계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점점 여기 처음에 수증기의 압력에서 특정 압력에서 얘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수증기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요거 평형점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평형점은 여기에 있었던 어떤 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평형점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완전히 다 포화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지면서 수증기의 분압이 높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점점점 더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요 끝으로 가면 더 이상 증발을 할 수 없는 어느 한 특정 점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발 잠열을 방금 전에 이게 평형 상태로 가면서 헝겊 속의 물 상태는 이 헝겊 속의 물 상태는 요 지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 지점 완전히 포화된 상태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온도는 원래 요 건구의 온도에 해당하는 T보다는 좀 낮은 온도가 될 거예요. 그 낮은 온도 어딘가에서 평형 상태의 헝겊에서의 요 상태는 여기에 있는 물은 100% 포화 액체죠. 포화 액체가 됩니다. 포화 상태이긴 한데 포화 액체죠, 액체. 그래서 요 F' 상태가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헝겊을 타고 올라가서 증발될 때는 얘가 이렇게 여기서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증발되는 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G 프라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고 온도계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수증기는 여기에 있는 요 수증기는 요 근처에서 새롭게 나오는 수증기는 요 G 프라임 상태로 나와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럼 결국은 여기 원래 처음에 어떤 특정 건고 온도에 있다가 점점점 더 수증기의 분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는 떨어지는 그 지점, 거기에서 이제 평형을 이루는 요 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수증기가 된 G' 상태에서 요 포화점에서 증발된 그런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발시키는 열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습고 온도계 주위의 공기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원래는 포화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포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수증기의 분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포화 상태가 되면서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데 그때 열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증발 잠열이 필요했죠. 여기서 여기 있던 물이 여기 있던 물 여기가 이렇게 열을 아주 미세한 양만큼 증발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요만큼의 열이 필요했는데 그 열은 바로 주위의 공기가 빼앗긴 에너지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의 차이만큼 때문에 요만큼 온도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온도가 이만큼 떨어진다. T에서 T'으로. 그래서 습고 온도계 주위의 공기는 습고 온도계에 물을 증발시키면서 온도가 이만큼 떨어지고요. T에서 T'으로 떨어지고 습도는 증가한다.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100% 상대 습도 100%로 증가하고 전체적인 압력도 증가하는 다시 말해서 수증기의 분압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그 습고 온도계의 수증기의 압력은 처음에는 이게 PV였는데 이게 좀 높아졌죠. PV 프라임으로 높아졌고요. 그 수증기의 압력은 그 떨어진 그 온도 T 프라임에서 습고 온도계에서의 포화 압력 다시 말해서 여기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포화 압력과 동일한 그러한 값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공기의 그 주어진 초기 상태 A에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A에서부터 시작했죠. 요 A에서 출발해서 도달할 수 있는 평형 습구의 온도 T'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형 상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압력, 여기에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정해진 압력과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온도 T', 그 다음에 여기에 요 PV 상태에서 PV는 우리 그거죠. 상대적으로 수증기의 분압이었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요 지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평형점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평형점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온도의 하강을 측정하면 우리가 이 상대적인 습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온도가 떨어지는 요 크기를 뭐냐고 하면 습고 온도 강하, 습고 온도가 떨어진 값, 원래 T에서 T'으로 떨어지는 요거를 우리가 WBD, wet 벌브라는 거는 요 지점, 요거 이렇게 온도계 보면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벌브라고 합니다. 습고 온도, 웹 벌브는 습고 온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depression, 낮아진다. 그래서 습고 온도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주위의 온도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요, 습고 온도계에서의 이제 완전히 주변의 온도,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습고 온도계에서는 더 이상의 물의 증발이 없고, 이제 건구 온도계의 온도와, 그러니까 이 주변이 우리가 여기가 다 이제 평형을 이뤘으니까,
건고 온도계의 온도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 온도가 떨어지는 이 값 자체가 공기의 건조한 정도, 다시 말해서 습도라고 하죠. 습도에 대한 간접 측정 방법이 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100% 여기 그 상대 습도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단열 포화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단열 포화 온도랑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은 값은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은 값은 아닌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단열 포화 온도는 사실은 연력학적인 습도 온도라고 따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요거는 약간 다른 그런 값의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거의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측정하면 우리가 간접적인 이 현재 공기의 간접 습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단열 포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앞에서의 상대 습도랑 절대 습도를 구하는 예제를 지난 시간에 풀었었죠. 그래서 단열 포화 온도에서도 우리가 습도를 여기 들어오는 습도를 계산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이 온도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습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기적인 신호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힘들었을 때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습도에 대해서 변화하는 길이가 이제 재료마다 특성이 다르죠. 또는 뭐 전기 신호가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온도계 두 개를 갖고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를 갖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습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과정은 거치지 않고 직접 전자 제품으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에서 습도 온도가 떨어지는 그 온도 값을 갖고 우리가 뭘 측정한다? 습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습공기 선도.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공기 선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를 좀 이제 구하는 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엔지니어가 됐을 때, 기업인에 이런 데 갔을 때 이 식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습공기에 대해서는 엔탈피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습공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상기체로 고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상기체로 고려되는 수증기의 엔탈피는 우리가 이상기체니까요. 온도만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공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요 점과 요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점은 온도가 T로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엔탈피, 습공기 엔탈피 A에서의 엔탈피와 B에서의 엔탈피, C에서의 엔탈피는 사실은 동일하다. 온도가 같으면 동일한 엔탈피를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셉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제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엔탈피는 그냥 바로 포화 증기에 해당하는 그런 엔탈피를 우리가 사용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의 엔탈피를 따로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습공기의 엔탈피는 수증기의 엔탈피, 그다음에 건공기의 엔탈피를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증기의 엔탈피를 계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엔탈피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증기인 경우에는
포화 액체 물의 엔탈피가 0으로 계산하겠다. 0도씨일 때 우리의 엔탈피의 값을 우리가 0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 상태에서의 엔탈피, B 상태에서의 엔탈피, C 상태에서의 엔탈피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하냐? 같은 온도일 때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 C에 해당하는 수증기표를 찾아볼 거냐 이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럼 하냐? 0도씨에서 우리가 0도씨의 물이 끓어서 아주 낮은 압력에서 끓어서 요 B까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0도씨의 물이 끓어서 요 지점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요 0도씨의 물이 여기 포화 증기가 될 때까지, 포화 승기가 될 때까지 필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바로 FG, 다시 말해서 증발열, 0도씨에서의 증발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는 이제 기체니까요. 기체니까 정압비열 곱하기 여기까지의 온도, 여기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T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0도니까 0도의 기체가 되는데 이 포화 지점에서 이 B 지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압 비열 곱하기 온도 차가 되겠죠. 요거는 T와 0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정압 비열 곱하기 T 곱하기 T 빼기 0. 그래서 델타 T에 해당하는 거니까 T 빼기 0 해서 요거를 하면은 바로 요 지점에 요 가정에 그 엔탈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매번 어떤 요 지점들 특정 지점으로 갈 때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이 지점 A 지점으로 생각한다면 A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발됐다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이 증발 자멸을 온도마다 이렇게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딱 하나 여기 0도씨에서의 증발 자멸만 하나만 외워두자 이거죠. 그게 얼마냐? 대략 2500. 그래서 2500 1.35kJ/kg 물이 0도씨의 물 1kg을 증발시키는데 2500 1.35kJ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값은 2500 1.35고 CPV 다시 말해서 수증기의 정압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수증기의 정압 비율은 1.872 kJ/kg 켈빈 이렇게 되는 이건 테이블 A.5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T에서의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T에서의 온도는 즉 A 지점에서의 엔탈피나 B 지점에서의 엔탈피나 C 지점에서의 엔탈피는 다 똑같은데 자, 요 HV의 A 또는 HV의 B 지점에서의 엔탈피는 온도가 같아서 같은데 이거 보면 2500 1.35 더하기 1.872 곱하기 T인데 우리 요런 거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들이 너무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무시해버리자. 쉽게 외워져요. 2500 더하기 1.87 곱하기 T. 즉 특정 온도 T에서의 수증기의 엔탈피는 2500 더하기 1.87 곱하기 T다. 이렇게 그냥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자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외우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자라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수증기의 엔탈피였고요. 이제 건공기, 우리 습공기는 건공기와 수증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건공기의 엔탈피는 어떻게 되냐? T에서의 엔탈피는 어떻게 되냐? 기준을 마이너스 20도씨일 때 0으로 되도록 이제 기준을 설정하자. 그럼 T에서의 공기의 에어의 엔탈피는 우리 이거는 그냥 T에서의 엔탈피 빼기 그 마이너스 20도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0도를 기준으로 해서의
엔탈피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 놓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엔탈피의 차이는 뭐예요? 정압비열 곱하기 온도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정압비열, 그래서 CPA 곱하기 온도는 뭐예요? T 빼기 마이너스 20도죠. 그럼 이거 T 더하기 20도죠. 요거를 0으로 잡았으니까 이 마이너스 20도에서 T도까지의 그 차이 따라서 T 마이너스 20, T 플러스 20이 되죠. 그리고 공기의 정압비열을 계산하면 된다. 공기의 정압비열은 얼마냐? 1.004. 요건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1000사라고 외워주세요. 1.004 곱하기 T 플러스 20 kJ per kg. 요거 단위 그 질량당 우리가 에너지죠. 그래서 수증기는 이렇게 엔탈피를 계산하시고요. 공기는 이렇게 엔탈피를 계산하시겠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2500 더하기 1.87 곱하기 T 2500 더하기 1.87 곱하기 T고 공기는 1004 1.004 곱하기 T 더하기 2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의 우리 이상기체로 가정한 수증기와 건공기의 엔탈피를 갖고 우리가 습공기의 엔탈피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우리 건공기 1kg당 온도가 T이고 절대 습도가 오메가인 습공기의 엔탈피를 구하겠다. 그때 습공기의 엔탈피를 우리가 H tild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H tilda는 자, 그럼 공기의 건공기 1kg의 엔탈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엔탈피가 되는데 건공기 1kg에 대해서 수증기 엔탈피는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그래서 그 1kg당 엔탈피는 건공기 1kg당 엔탈피는 H tilda는 HA 곱하기 M에 해당하는 거죠. M. 근데 그 M이 얼마였어요? 1kg이었어. 그래서 그냥 공기의 엔탈피, T에서의 공기의 엔탈피 더하기 공기 1kg당, 건공기 1kg당 수증기가 오메가 kg이 있죠. 그래서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HV, T에서의 HV 값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T에서의 건공기의 엔탈피가 얼마라고요? 1004, 1.004 곱하기 T 플러스 20 더하기 오메가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T에서의 우리 수증기 엔탈피는 어디였죠? 2500 더하기 1.87 곱하기 T 이렇게 돼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습공기의 엔탈피를 구한다. 건공기 1kg당 수증기가 오메가만큼 들어있는 습공기의 엔탈피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가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수증기표를 안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엔탈피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 얘기였고요. 이런 얘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증기표 없이도 습공기의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습공기의 선도를 이제 그리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습공기의 선도를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는데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습도를 높인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원리였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기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잘 조화시키는 과정. 자, 근데 이 공기조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그 연력학적인 테이블 위에서, 연력학적인 테이블이라는 게 뭡니까? X, Y의 그래프를 연력학적인 어떤 상태량으로 딱 표시해 놓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를 활용하는 걸 우리가 연력학적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습공기 선도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인 또는 습공기학적인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쉽게 그 그래프에서 선도를 그려가면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습공기 선도는 Y축을 절대습도, 그 다음에 X축을 건구 온도로 표현한 이러한 오메가 T 선도입니다. 절대습도를 Y축으로, 그 다음에 건구 온도를 X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습공기 선도는 해수면의 기압에 대응하는 760mm Hg 평균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1.3 kPa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만 1325 파스칼인데 그래서 우리가 101.3 kPa이라고 이제 외우고 있잖아요. 이런 표준 대기압 조건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건구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절대 습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우리 포화 TS 선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부분이 우리가 요 라인을 포화 증기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포화 증기 라인에 해당하는 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라인에서 습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더 많은 습기를 공기 중에 흡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런 라인이 성립한다. 요 라인에 대해서 그 같은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 습도는 어떻게 했어요? 파이는 PG분의 PG는 뭐예요? 여기에서의 요 어떤 특정 점에서의 수증기압 분압이죠. 그 다음에 PV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상대 습도가 애가 변하면서 얘가 여기가 이제 이만큼의 절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60% 그렇게 해서 대략 60%에 해당하는 요 값, 파이가 60%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요거를 이렇게 쭉 하면은 이게 일정한 상대 습도의 값을 가지는 이런 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 같은 온도에서 우리가 이게 4대 6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60%짜리 상대 습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상대 습도를 그려놓고 또 다른 하나는 요거는 일정한 건구 온도 라인이죠. 요게 건구 온도니까 건구 온도의 수직인 요게 일정한 건구 온도들 그렇죠? 포화 라인, 포화선, 일정 상대 습도 라인, 일정 건구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일정한 수증기 질량. 절대 습도는 수증기 질량이잖아요. 수증기의 절대량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요 라인은 일정 수증기 라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또 있는데 뭐 일정 습고 온도, 그 다음에 일정 비츠적 라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걸 뭐 그렇게 요거까지 다 그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골치 아프니까 요건 그냥 그만두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합니다. 포화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일정 상대 습도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각각의 온도마다 이렇게 정해서 그 선을 그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일정 수증기 질량을 갖는 그런 라인들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 라인을 이렇게 수직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뭐죠? 이게 습공기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포화선을 그리는 방법과 일정 상대 습도의 라인을 그리는 값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를 그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화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포화선을 그려야 되는데 포화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온도 엔트로피에서
요쪽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포화 선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 온도별로 예를 들면 뭐 20도,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 온도별로 수증기 표에서 포화 수증기 분압을 구합니다. 이게 포화 수증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수증기 표에 보면은 먼저 포화 액체, 그 다음에 포화 증기,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엔탈피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온도가 딱 있으면 그 옆에 바로 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압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도를 딱 보면 연력학 테이블에서 온도 기준으로 테이블을 보면 20도 바로 옆에 그거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의 압이 딱 계산 여기 표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럼 요 수증기 압을 갖고 우리가 건공기의 압력을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총 압력은 PA 더하기 PV였으니까요. 즉 총 압력이라는 것이 건공기의 분압 더하기 수증기의 분압이었으니까 건공기의 분압은 얘가 여기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PG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포화선일 때의 요 PV는 우리가 바로 이 수증기 포화 상태에서의 수증기 분압에 해당하니까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냐면은 우리 해수면의 대기압. 그래서 101,325 파스칼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대입하는 거죠. 빼기 그리고 포화 수증기의 분압을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온도 20도씨일 때의 절대 습도 값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절대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6.22 곱하기 PA분의 PG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 테이블에서 PG를 구하고 PA는 이렇게 계산해서 그때 해당하는 우리가 포화된 상태에서의 절대 습도를 구하겠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니다. 20도씨일 때 포화 증기선에서의 수증기의 압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20도 있을 때 증기선에서의 포화 증기선에서의 압력을 구하면 2342 테이블에 딱 나옵니다. 온도 바로 옆에 2342 파스칼 2.342 킬로파스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PA를 요 식에서 계산합니다. PA는 P-PG PG가 2342잖아요. 그래서 101,325에서 2342를 빼면 98,983 파스칼이죠. 그럼 이 두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 습도를 계산한 거죠. 절대 습도는 0.62 곱하기 PA분의 V인데 V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PG잖아요. 그래서 0.62 곱하기 98,983 분의 2342 하면은 그때 20도씨일 때 포화 증기 라인에 해당하는 절대 습도는 0.047에 해당하고 그래서 20도씨일 때 0.047에 해당하는 요 라인에서 이렇게 딱 와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자, 30도일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딱 선을 그어요. 40도씨일 때도 계산해서 여기서 딱 긋고 그래서 요 라인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습공기 선도에서 포화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화선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포화선을 그릴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포화선을 그린 다음에 상대습도선을 그려야 되는데 상대습도선. 그럼 이게 상대습도선은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텝이 아까는 포화선은 스텝이 3개였는데 이때는 이제 스텝을 먼저 첫 번째는 먼저 절대습도에서 포화 상태의 절대습도선을 그리는 거예요. 앞에서 다시 말해서 포화선을 먼저 그려놓는 거죠. 포화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대습도 예를 들면은 0.1, 10%, 20%, 30%, 40%에 해당하는 거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구하겠다. 그럼 주어진 상대습도 50%에서의 우리 그 값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어진 거 상대 습도에서 우리가 그 수증기의 분압은 앞에서 계산했던 앞페이지에서 계산했던 방식에서 우리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의 압력 곱하기 주어진 상대 습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증기의 그 상대 습도 파이에서의 수증기의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건공기의 분압을 계산합니다. 건공기의 분압 PA는 P-PV예요. PV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압력은 뭐였어요? 우리가 해수면에서의 압력. 그래서 101,325에서 PV. PV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계산한 PV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절대 습도는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V를 파이 곱하기 Pg로 해서 이렇게 구했고. 그럼 이제 한번 해봅니다. 아까는 20도씨일 때 포화선의 값을 이렇게 해서 0.0472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 콜 0.5일 때, 다시 말해서 50% 상대 습도 50%일 때 이 절대 습도 값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PV를 계산해야지 우리가 그 절대 습도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V는 파이 곱하기 PG잖아요. 요 수식에서 우리 상대 습도의 수식에서. 근데 PG는 뭐였어요? 테이블에서 연력학 테이블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온도 다음에 바로 옆에 오는 그때 포화 압력을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20도씨일 때 포화 압력 2342를 곱하면은 1171이 되는 거죠. 그럼 1171 파스칼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건공기의 분압을 계산하는 거죠. PV를 이용해서 P-PV 하면은 건공기의 분압이니까 101,325 빼기 1171을 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 습도를 계산하는데 0.62 곱하기 PA분의 PV. PA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요거고요. PV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얼마냐? 값은 0.00727. 그래서 20도씨일 때 상대 습도 50%일 때는 0.0072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점을 하나 찍습니다. 30도일 때도 우리가 50%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계산하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40도일 때도 비슷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딘가에 점을 찍힐 거고, 이 점을 찍은 것들을 쭉 연결하면 상대 습도 50%에 해당하는 이러한 라인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화선과 그 다음에 상대 습도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습공기 선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습공기 선도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이 전체적인 습공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요 두 개씩, 습공기라는 것이 결국 요 두 개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요 과정을 앞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습공기 선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습공기 선도를 그리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러 그 공기 조화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습공기의 과정이라는 것은 습공기의 상태 변화인데, 그 상태 변화를 습공기 선도에서 직접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기 중에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이라든지, 보통 이제 봄, 가을은 굉장히 공기가 좋잖아요. 습도도 적절하고. 근데 여름철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고, 또는 겨울철에는 습도가 굉장히 좀 낮아서 건조해서 우리 좀 사람들이 여름에는 불쾌하고 겨울에는 감기가 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공기를 조화시킬 것인가, 냉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열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증기를 조금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수증기를 조금 더 증가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냉각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습공기 선도에서 이 건고 온도를 이쪽 좀 낮춘다는 거죠. 비방향으로 이렇게 낮춘다. 1번. 그렇죠? 그래서 요 방향, 이 습공기 선도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요걸 우리가 냉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가열이다, 현열 가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습은 뭐냐?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절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C 방향이죠, C 방향. 그래서 요게 가습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습이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습이니까 절대 습도를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습은 요 D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맞겠죠. 반면에 가습은 우리가 이쪽 이 절대 습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C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습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E는 뭐냐? E는 A와 C의 중간이잖아요. A랑 C는 뭐예요? 가열이고 가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은 가열, 가습. 이쪽은 뭐냐면은 냉각이고 가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G는 냉각, 가습이죠. 그 다음에 이 F 방향은 뭐예요? 냉각시키면서 제습하는 거잖아요. 냉각, 제습, 동결, 건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이 방향입니다. 건습도 온도계에서. 그럼 H 방향은 뭐냐?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도를 낮추는 거죠. 제습이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서 가열, 제습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기조화의 전체적인 방향, 과정을 이 습공기 선도에서 쉽게 그려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름철의 공조는요, 공기는 냉각시키면서 습도는 제거하는 냉각 제습이잖아요. 냉각시키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제습은 어디입니까?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F 방향, F. 냉각 제습이 요게 우리가 여름철입니다. 여름. 반대로 겨울철은 뭐예요? 공기는 가열시키는 거예요. 이쪽 방향. 온도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가습 위쪽 방향, 위 방향으로 하는 거죠. 습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가열하고 가습하고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래서 가열 가습이 우리가 겨울철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기조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습공기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습공기 선도를 잘 그릴 줄만 안다면 이렇게 쉽게 공기조화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잡고 이게 온도를 어느 방향으로 또 습도를 어느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은 습공기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그려가면서 직접 표시를 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로써 이번 강의의 내용을 마치는데요.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계는 결국은 습도를 간접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건구 온도계와 습도 온도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마치 단열 포화 온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습공기 선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를 우리가 수증기표를 보지 않고도 엔탈피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대략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습공기 선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습공기가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기조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기조화 방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냉각시키면서 제습을 하고 겨울철에는 가열시키면서 가습을 하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들을 습공기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점을 찍어서 방향을 가리키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력학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습공기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